변동 탈락. 이번에는 자음 탈락으로 들어갑니다. 자음 탈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히읗 탈락. 히읗이란 자음이 탈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리을 탈락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히읗 탈락부터 가봅시다. 자, 예쁘게 색칠부터 딱 해놓고, 네. 자, 히읗 탈락이라는 녀석은, 주로 이제 용언, 어간의 말음인 끝소리죠. 히읗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아이를 낳다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는 건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러면 연음 돼야 되죠. 원래는 연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연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받침 히읗을 그대로 뒤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나하라고 하게 되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읗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아라고 발음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연음돼야 되는데 히읗이 없어져 버리니까 탈락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연음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쁘지 않아서 수정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서 수정하는데 별로 예쁠 것도 없어져서요. 죄송합니다. 혼자 웃고 있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용언의 어감 말음인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연음이 돼야 되는데 연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탈락해버리는 것이 히읗 탈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히읗 탈락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말에 있다고 뭐 이게 어말에 있는 경우는 없겠지만 요거 혼자 단독으로 발음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안 하고 발음 났네요. 그 다음에 아나 금방 했던 거. 이거 같은 겹받침인 경우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요거 히읗 뒤로 넘어가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뒤로 앞에 있던 니은이 뒤로 넘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않고 자 이런 경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거는 무슨 음운 변동이죠? 지금 보시면 히읗이 탈락했고 히읗이 탈락했다는 건 지금 똑같은데요. 음운 변동의 음운 변동의 명칭은 뭐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겹받침이 말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히읗이 없어진 거라 히읗이 탈락한 거긴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근데 밑에 놈은 연음의 환경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것. 연음의 환경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히읗 탈락입니다. 똑같은 히읗이 탈락한 거지만 탈락은 공통점이지만 한 놈은 자음군 단순하고 한 놈은 히읗 탈락이에요. 요거 두 개 구별하는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하시되 연음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히읗 탈락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리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마지막 녀석은 뭡니까? 예, 여기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라는 거센 소리 대기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읗 탈락 단순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겹받침에서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의 차이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탈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예쁘게 색칠 빡 해놓고 리을 탈락이라는 것도 대부분은 어간에서 일어납니다. 어간의 발음. 제가 아까부터 이제 어간 이런 말을 하는데 어간이라는 요 용어는 용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용언이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간이라는 말을 만나시는 순간 바로 다른 품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용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거 밑에 히읗 탈락 같은 경우 대부분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로 끝난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 뒤에 일부 어미입니다. 정해져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부 어미라는 것도 주로 니은, 시옷, 니은이나 시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사례를 보세요. 놀다, 리을이라는 받침이 있죠. 요 뒤에 다자 대신에 는이라는 놈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발음이 놀는이 아니라 발음이 어렵잖아요. 놀는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을이 탈락해버리죠. 그래서 아예 표기 자체를 어떻게 하나요? 노는 이라고 아예 표기 자체를 리을을 탈락시켜서 적어 놓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는은 표기도 노는 발음도 노는입니다. 이걸 놓고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딱 제시해 놓고서 어떤 음운 변동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이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리을 탈락이다라고 지금 답을 하시겠지만 애시당초 얘들을 안 적어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한테 이게 어떤 음운 변동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음운 변동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원래 형태 원형으로 풀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형태가 뭐죠? 형태소의 원형, 형태소의 원형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지? 왜 변화가 없는데 나한테 이걸 물었지? 라고 생각하면 형태소의 원형이 이게 놀다구나. 놀다에다가 뒤에 는을 붙였구나. 그러니까 앞에 리을이 탈락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요런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함정으로 파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 텐데, 축약과 탈락 중에서는 표기에 반영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표기 자체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원형으로 풀지를 않으시면 답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음운 변동 풀이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알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다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요거 알시다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리을이 탈락하고 아시다라고 표기로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리을 탈락이라는 건 어간의 말음 리을일 때 일부 어미 주로 니은이나 시옷 등
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데 이 녀석은 표기에 반영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원형을 떠올리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함정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을 탈락 같은 경우 꼭 어간 용언 어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합성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합성어에서도 합성어란 어근, 어근의 결합이죠.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 화살 같은 경우는 어떤 음운 변동입니까? 화살 어떤 음운 변동이죠? 네, 좀 전에 제가 원형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원래 형태로. 만나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활 더하기 살이구나. 아, 화살이라는 녀석이 활과 살의 결합이었는데 원형에 있었던 리을이 지금 탈락한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느질 자주 출제하는 녀석. 자, 지금 이 녀석은 파생어죠. 아까 제가 합성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합성어나 파생어 한마디로 이제 복합어에서도 발생하는 건데요. 합성어나 파생어 등에서 바느질 어떻게 됩니까? 해보시면 네, 원래 바늘이죠. 에다가 어떠어떠한 행위 정도를 더하는 전미사 질이 붙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역시나 앞에 바늘에서 리을이 탈락한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리을 탈락이라는 녀석은 주로 용언, 어감, 말음, 리을이 탈락하는 것들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간혹 복합어에서도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두 개가 합쳐질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들 이런 것도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음 탈락의 개념이었습니다.